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나이가 좀 있는 산전수전 다 겪어본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딸 둘이 있고 큰아이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어요. 남편이랑 얘기하기를 작은 딸만 대학 보내면 일도 좀 내려놓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저는 지금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지난 세월을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저는 지금의 현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처지였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의 남편이 초혼이 아닙니다. 딱 20년 전 우리 딸이 3돌 무렵에 아이 데리고 이혼했어요. 그것도 아주 억울한 사정으로 이혼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한 저는 이혼할 땐 아이가 고작 27살이었습니다. 세상에 좋게 이혼하는 부부는 없겠지만 아마 저의 이혼 스토리를 들으면 같이 분개하실 구독자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일로 이혼을 하는 사람이 있냐고 하는 말이 대번에 나오실 겁니다. 전 남편이 원인 제공을 먼저 했지만 사실 저 이혼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시어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순하다는 소리는 안 듣는 사람입니다만 도저히 감당 못할 상식과 논리로 무장한 분이세요. 아마 저처럼 비상식적으로 이혼한 부부는 드물 거라 자신합니다. 그때 참 억울하게 이혼했어요. 제가 어리기도 했고 돈이 없어서 제대로 대응도 못했어요. 물론 이혼하고 나서 저는 훨씬 더 잘 살지만 떠올릴 때마다 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통쾌하게 저의 억울함을 갚아준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오늘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 결혼 생활을 말씀드리려면 시어머니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전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아들만 셋인 집안에서 우리 남편은 장손이었습니다. 아들만 셋 엄마라고 하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극성스러운 아들들 키우느라 엄마도 덩달아 깡패같이 변하기 마련이라고들 하잖아요. 원래부터도 성질이 장난 아닌 분이셨지만 아들들 키우면서 성질 다 버리셨다고 늘 어머니 입으로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어머니 저도 대단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래도 아들 셋을 다 잘 키우셨으니까요. 게다가 일찍 결혼하셔서 그 당시 51세로 굉장히 젊고 팔팔하셨어요. 우리 남편은 시부모님 도움을 받아 스포츠 관련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였고 나이는 저보다 1살 위였습니다. 요즘에야 결혼을 늦게 하지만 그때는 여자들이 20대 넘기지 않고 결혼을 일찍 하는 분위기였어요. 전 남편도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아들 셋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과 키워놓고 나니까 딸보다 좋았다는 말씀, 그리고 대화의 끝은 늘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딸이 없지만 딸 있는 집 하나도 안 부럽다. 딸은 키워봤자 뭐 한다니? 아들은 대충 키워도 되는데 딸은 키우면서 돈이 무지 많이 든다더라. 근데 돈 들여서 키워놓으면 뭐하니? 날름 남자 만나 시집 가버리면 남의 집 식구 되는 거잖니? 세상 쓸데없는 거 딸이야 딸. 너도 딸 말고 아들 낳아야 해. 알겠니? 우리 집 시집 와서 네가 가장 할 중요한 일이 아들 낳는 거야. 어머니도 참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구별하다니요. 요즘은 딸이 더 잘한다는 말 모르세요? 딸 낳으면 금메달, 아들 낳으면 목메달이라잖아요. 제가 아들 낳고 싶다고 골라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도 장가 가면 끝이에요. 여자 좋다고 홀딱 넘어가서 마누라한테 잘하는 게 남자잖아요. 글쎄 우리 아들들은 안 그래. 선호만 해도 봐라. 얼마나 효자니. 너도 딱 아들 둘만 낳으면 좋겠구나. 그럼 내가 더 바랄 게 없겠어. 어머니, 솔직히 말해 저는
하나만 낳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저 몸도 약하고 일도 해야 하고요. 아들만 낳아봐라. 너 일 안 해도 될 만큼 내가 다 뒷바라지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들만 낳으면 될 일이야. 어찌 보면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해야 하는 며느리 도리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니? 나는 옛날에 아들 셋 낳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한번 당한 적 없어. 아들 낳는 게 벼슬이고 말고. 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임신하기 전이었는데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 셋 잘 키워낸 거 하나로 동네에서 거의 대장 노릇을 하시며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계셨고요. 주변 지인분들이 어머니에게 아들 잘났다고 칭송하면 그거 으쓱거리는 낙으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은 거의 광기에 가까웠어요. 그쯤 되니 저도 무섭고 부담스럽기까지 했죠. 그래서 첫 아이 임신 전에 얼마나 어머니에게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아들 들어서는 약이라면서 한 달이 멀다고 지어다 주셨고요. 심지어 어느 날이 아들 들어서기 좋은 날이라고 아이 갖는 날을 택일까지 해다 주셨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제가 어머니 성의를 생각해서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바로 아이가 안 들어서니 어머니의 바람은 채근이 되기 시작했고 저도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첫 아이 임신했을 때 그야말로 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어요. 남편보다 더 좋아하셨습니다. 임신했으니 이제 저를 좀 편안히 놔두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뱃속 아기의 성별을 알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일찍 알려준다고 하는데 거의 제가 임신했을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의 임신 후반기 25주는 넘어야 아이가 아빠 닮았다 혹은 엄마 닮았다고 우회적으로 알려주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아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줬어? 네, 어머니. 아직 배도 많이 안 나왔는걸요. 지금은 물어봐도 얘기 안 해준대요. 내가 볼 땐 네 배 모양을 보면 필시 아들이다. 내가 임신했을 때 배가 딱 너 같았어. 아들이네, 아들이야. 나는 딱 보면 안다.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으나 제 배 모양을 보시더니 아들임에 틀림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배 모양으로 성별을 아신다 그러세요. 조금 기다리면 병원에서 알려주겠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성별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냐, 넌 누구보다 먼저 이 시애미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야 한다. 아들이면 바로 절에 축원 기도부터 올려야 하고 할 일이 많아. 저는 아들이 아니면 어머니가 많이 실망하시겠다는 예상은 했어요. 그래도 첫 아이이니 딸로 판명이 나도 핏줄을 설마 홀대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성별로 부담을 주시면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아들 타령하시면 좀 중재 좀 해달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남편에게 하죠. 그런데 남편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유난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우리는 아들 못 낳으면 낳을 때까지 셋이고 넷이고 낳아야 한다며 딸 많은 건 상관없는데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어머니만 만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남편이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남편도 자기밖에 모르고 어렸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마음은 작은 걱정에서 근심으로 바뀌었고요. 시간이 흘러 결국 뱃속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긴 했습니다. 아들이면 정말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뱃속 아이는 딸이었어요. 어머니는 딸이라는 걸 아시자마자 저를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뱃속 아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음에 아이를 또 가지라고 하시면서 어이없는 논리로 저를 타박하셨어요.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 집안은 원래 아들이 많은 집안인 거 몰라? 근데 네가 첫방의 딸이라니. 너 내가 택일해준 날 지킨 거 맞아? 약은 제대로 챙겨 먹은 거고? 뱃속의 아이는 아랑곳하지도 않으시고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어요. 여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다. 그래도 첫 손녀인데 어쩜 저리 무심하셔? 당신네 어머니는 뭐 여자 아니야? 왜 저리 아들 타령을 하셔? 내가 이 집에 아들 낳으러 들어왔니?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옛날 어른들은 어쩔 수 없는 거 당신 잘 알잖아. 우리 어머니가 아들 셋 낳은 자부심이 워낙 크셔서 그런 건데 내가 뭐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아들 낳는 노력 좀 하지 그랬어. 뭐? 아들 낳는 노력? 아기 성별이 인력으로 되는 일이야? 당신이 어머니 생각을 좀 바꿀 노력을 해야지. 내가 애 가져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만 좀 해. 정 싫으면 당신 앞으로 우리 집에 가지 말던가. 임신 기간 동안 정말 우리 딸에게 미안한 점이 하나 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지 못했다는 거네요. 딸을 낳은 후에 어머니는 병원에 와서 아기를 보지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친정엄마도 눈치가 있으신지 산후조리하는 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손녀를 봤는데도 찾아오지 않는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생각하신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 아들 타령을 그제야 들으시고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우리 딸은 시어머니에게 예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저는 큰아이 돌 지났을 무렵부터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타박은 더 심해졌죠. 하지만 저도 아이 낳고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 말에 고분고분하게 대답하기보다는 할 말을 하는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무슨 소리까지 들었는 줄 아시나요? 당신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제가 며느리에 할 도리를 안 한답니다. 우리 딸 100일이며 첫 돌 때 친정에서 금팔찌, 금반지 해주시는데도 돌반지 하나 안 챙겨주셨고 내복 몇 벌 얻어 입어본 게 답니다. 물론 우리 딸을 막 대놓고 미워하신 건 아니에요. 자기 손녀이고 핏줄이니 우리 딸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딸을 낳은 저를 미워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하지만 딸아이가 셋돌이 다 될 때까지 둘째가 생기지 않으니까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저를 얼마나 들볶으셨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제가 그때 아이 어린이집 다니면서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할 일은 정작 뒷전이고 밖으로 돈다면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논다는 말이 듣기 싫어서 일을 시작한 건데 도대체 무슨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참. 그리고 부부가 각방을 쓰는데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남편은 거의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고 늘 일 때문에 바빴던지라 저는 거의 독박 육아를 했어요. 워낙 바쁜 사람이고 지방이며 해외로 출장도 많아서 제가 도와달라는 말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속사정은 모르고 어머니가 저만 닥달하니 저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고 할 말을 안 참고 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면 어머니에게 험한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애 갖는 건 뒷전이고 어떻게 된 게 일밖에 모르니? 우리 아들이 돈을 그리 잘 벌어오는데 네가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래? 너 버는 돈이 얼마냐? 어? 푼돈 버느니 당장 집어치우고 나이 들기 전에 애 가질 생각부터 해. 어머니, 언제는 제가 남편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한다면서요. 저도 사람 구실하려고 돈 버는 건데요. 어머니, 그리고 아이 문제는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네가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 하니까 더 안 되는 거다. 너 그러다가 남자 마음 돌아설 수도 있어. 네가 남자를 살살 구슬리고 예쁘게 보이려고 해야지. 그렇게 애한테 올인하고 신랑 안 챙기면 누가 좋다고 하겠니? 답답하다 답답해. 정 안 되면 당장 병원에 가보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어디 우리 집안 대를 끌어놓으려고 하니? 어머니, 애는 뭐 저 혼자 가지나요? 저한테만 이러지 마시고 애비한테 노력하려고 하셔야죠. 네가 문제야.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 안 생기는 거지. 아유, 큰아들이 무조건 장손을 낳아야 우리 집 축보가 안 꼬이는 건데 이제 너도 나이도 많은데 어쩌려고 그러니? 응? 사실 저는 어머니가 한번 발동 걸려 저를 들들 볶고 나면 임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 때 시어머니의 그 끔찍한 아들 타령을 또다시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번에는 이혼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성화를 하시니 병원에 다니는 신용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남편과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예약에 맞춰 늘 보란 듯이 예약을 펑크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병원 다닐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제 나이가 30 중반을 넘겼던지라 아마 더 아이 갖는 일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대면하는 걸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고 명절 빼고는 아이를 핑계로 발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남편이 정말 무심하고 못된 것 같아요. 자기는 밖에서 돈 벌어다 준다는 이유 하나로 육아는 물론 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을 모른 척 했으니까요. 만약 남편이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다면 어머니도 그렇게까지 저를 구박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죽어라 노력했는데도 애가 안 생긴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제 포기하고 홀가분해지자라는 생각을 하며 아이 낳는 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부 갈등 때문에 어머니와 불만이 생기면서 남편과의 사이 역시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은 늘 저에게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며느리들처럼 고분고분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할 말을 따박따박 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요. 제가 이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사실 아이 낳아 기르면서 이혼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저도 고작 20 몇 살의 어린 엄마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집안에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과 얼마나 같이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한 적 많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아빠 빈자리를 만들어주기 싫어서 버티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으로 버티는 줄 몰랐던 남편은 저에게 기어이 배신감을 안겨줄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나 봅니다. 원래 배우자의 비밀은 알려고 하면 꽁꽁 숨겨지는 거지만 어느 순간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죠. 원래 사업상 출장이 많고 해외도 자주 가는 남편이라 저는 한 번도 남편이 사업상 가는 일정에 태클을 건 적이 없습니다. 이상한 의심을 해본 일은 더더욱 없었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시장 조사차 태국 출장을 앞두고 있을 때 우연찮게 남편과 늘 출장을 동행하는 김 실장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온 전화였는데 잠깐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밖에 나가는지 혹시나 급한 전화일까 봐 받았어요. 안부를 묻고 남편이 잠깐 나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문득 해외 출장건이 생각나서 김 실장에게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태국에 가면 꼭 사오는 비누가 있는데 남편이 안 챙길 게 뻔하니 대신 사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김 실장이 태국 출장은 금시초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일정이 없다고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주말까지 껴서 3박 5일 일정으로 시장조사 간다고 들었다 얘기했더니 갑자기 김 실장이 당황하면서 말을 돌리는가 싶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한 촉이 왔습니다. 사업하는 업체 사장이 혼자 시장조사 갈 리는 없으니까요. 예민한 촉이 하필 그때 발동해 남편을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 제가 보려고 하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남편의 이상한 모습이 많이 보이더군요. 대부분 합리적인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아이에게만 신경이 쏠려 몰랐던 거죠. 아니, 남편을 그런 부분에서는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 남편이 해외 출장 간다는 며칠간 저는 남편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생각보다 꼼꼼하지 않아서 본인이 감춰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꼬리를 흘리고 다니게 마련이거든요. 늘 남편이 독점해서 쓰던 남편 서재 컴퓨터를 제가 그때 처음 켜봤네요. 그제야 아차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육아에 치여 남편이 남자라는 걸 너무 잊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머리를 딱 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격리 보는 여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았어요. 이유야 뭐 뻔하죠. 퇴직금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격리 보는 직원들은 고졸 출신들이 많았어요. 남편은 매번 저에게 직원이 일을 못한다, 조만간 자를 거다라고 종종 얘기하곤 했는데 유독 한 직원은 2년 넘게 고용하고 있었고 간혹 일을 너무 잘한다며 칭찬을 하더라고요. 웃긴 건 저에게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해주라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 본인의 관심 표현이었다는 걸 알았죠. 20년이 훌쩍 지났건만 그때 그 순간만큼은 이렇게나 생생하네요. 그 당시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남편과 바람난 여직원 싸이월드 홈피를 찾는 건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들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남편 놈의 내연녀는 해외여행에 들떠서는 유부남과의 여행을 잘도 자랑질해 놓았더군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관계를 이어온 시점이 대략 1년이 넘었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전부 사진을 증거로 남겨놓은 저는 남편이 출장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내 딸아이만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해야겠다 결심했죠.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일도 막 시작했을 때라 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을 때였어요. 수익 관리는 남편이 쭉 해왔기 때문에 제 앞으로 목돈도 없었고 바보같이 비상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당시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증거를 모아 한 방에 터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은 참 뻔뻔했어요. 뭐가 그리 좋은지 집에 오면 콧노래를 불렀고 오히려 저에게 쌀쌀맞게 하기보다는 엄청 자상한 남편 코스프레를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를 갈았죠. 내가 지금 이혼하면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았는데 저도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멍청했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저 나름대로 앞날을 고민하는 그 사이 어머니가 갑자기 할 말이 있으니 저 혼자 집에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설 명절 준비 때문에 부르시는 거라 생각한 저는 아이가 학원 간 시간에 잠시 시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만일 내 심기를 거스르면 확 불어버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댁에 들어선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있는 여자를 보고 순간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싸이월드에서 사진을 본 상간녀가 믿을 수 없게도 제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뭐라 할 말을 잃은 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더 황당한 건 그 여자가 봉긋하게 솟은 자기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그때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왜 부르신 건지 말입니다. 예, 뭘 우두커니 서 있어? 앉아라. 오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서 불렀어. 어머니, 이 여잔 누구예요? 여자는 어머니가 마치 든든한 방패막이라도 되는 듯 저에게 눈길도 안 주고 자기 배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에휴, 살다 보니 참 나도 별일을 다 겪는구나. 내 돌려 말 안 하마. 나도 최근에야 지연 아빠한테 들었어. 글쎄 옆에 이 애가 우리 아들 애를 가졌단다. 저는 설마 그 여자가 남편 애까지 가진 줄은 몰랐던 터라 너무나 놀랐습니다.
싸이월드에서 본 사진 속 여자는 배가 나온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네? 지금 그 말씀은 이 여자가 우리 지연 아빠 애를 가졌다는 말인가요? 그래, 맞다. 너는 그렇게나 안 들어서는 우리 집안 씨가 여기 얘 뱃속에 들어있단다. 근데 어머니, 지금 저를 어쩌자고 부르셨어요? 어머니가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알아서 저 여자 발 못 붙이게 하고 아비를 단속하셨어야죠. 얘 뱃속에 애가 있는데 내가 누굴 단속을 해? 아들이란다. 너는 몇 년 동안 죽어라 노력해도 안 들어서는 아들이 얘 뱃속에 있대. 너는 딸만 있으니 답은 정해진 거 아니니? 내가 너를 왜 불렀을 것 같아? 지금 어머니 설마 저를 쫓아내기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눈치는 빠르구나. 나는 우리 집안 대이열 장손 가진 애를 며느리 삼으련다. 볼 것도 없는 너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준 건 우리 집보다 한참 키우는 며느리들이면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서였어. 근데 너는 기본적 도리도 못하는 년이야. 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했었지?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된다고 했는데 너는 시집 와서 한 게 없어. 내가 당연히 너를 며느리로 생각할 이유가 없지.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니 얘는 이제 네가 알아서 키우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어머니는 상간녀가 아들을 임신했다면서 저를 그 집안 며느리로 더 둘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참은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최소한 남편의 잘못을 나무라실 줄 알았는데 그놈의 남아선호 사상에 눈이 멀어 인간의 도리도 저버리는 분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지연 아빠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몰랐을 줄 아세요? 저 다 알면서도 참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인간이길 포기하신 분이네요. 근데 이건 똑똑히 알아두세요. 저 그렇게 쉽게 이 집안에서 쫓겨날 생각 없거든요? 뭐? 돈 한 푼 없는 네가 뭘 어쩌려고 그러니?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네 딸이랑 팍팍하게 거지꼴로 살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나는 이미 마음 정했다. 이 집안 며느리는 여기 아들 가진 얘야.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 건 그때 배부른 상간녀에게 물이라도 한 바가지 끼얹어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네요. 저는 시댁을 그 길로 뛰쳐나왔고 남편은 이혼 과정 내내 자기 엄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 어쩔 수 없다던 그 인간.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나와 우리 딸은 그 인간에게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혼 과정이 진흙탕 싸움이었던 건 제가 굳이 기억을 떠올려 말씀드리지 않아도 구독자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저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이혼했어요.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통죄 고소카드를 들이미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그 당시 살던 집을 줄 테니 딸과 편안히 살 것인지 빈털터리로 나가서 고생할 것인지 선택하라며 저를 저울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우리 딸아이를 지키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당시 살던 시가 2억대였던 아파트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남편에게 맘 떠난 지는 오래였고 어차피 딸 낳았다고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가족으로 얼굴 보고 살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만 해주면 우리 딸 양육비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더군요. 어찌됐든 자기 자식이니 얼굴도 보겠다면서요. 하지만 남편 놈은 이혼한 이후 우리 딸 얼굴도 보지 않았고 양육비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양육비 안 주면 남자를 감옥에도 보낸다지만 예전에는 이혼하면 여자가 참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고 남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으면 어찌할 바 없었죠. 남편은 끝까지 치사하고
책임감 없는 놈이었고 저는 우리 딸을 혼자 키우며 전 남편과 딸과의 천련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딸이 참 기특한 게 뭐냐면요. 크면서 한 번도 자기 친아빠를 물어본다거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이에게 그 집 식구들 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아마 크면서 주변 식구들에게 대충 듣고 눈치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 직장 생활을 계속하던 중에 제가 우연찮은 계기로 사업하는 친구 도움을 받아 우리 쪽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한창 중국 보따리 장사들이 돈을 많이 벌 때였어요. 시기를 잘 만난 건지 몰라도 이혼하고 사업이 성공하면서 살던 집을 팔고 서울에 집을 마련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말로 다 못합니다. 아이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정말 이 악물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초혼이었지만 사업하느라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딸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초혼이 아닌데도 저를 사랑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똥차 가고 벤치 온다는 말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더군요. 그렇게 지금의 남편과 저는 이혼한 지 8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딸을 자기 친자식같이 키워준 사람입니다. 우리 딸은 엄마가 재혼하면 거부감을 느낄 법도 한데 지금 남편을 처음부터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 둘도 없는 부녀지간으로 지냈습니다. 아이를 더 가질 생각은 없었건만 소중한 아이가 생겨서 하나 더 낳아 저는 딸둘의 엄마로 살게 되었죠. 가끔 이혼 전 기억이 나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긴 했지만 지금의 행복을 위해 거쳐간 일이라고 여기며 저도 점점 기억 속으로 묻어둘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이후 지금의 남편은 사업이 더 승승장구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건 제가 복덩어리라서 자기가 더 일이 잘 풀린다고 말해준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재혼하고 나서 얼마 후 사업을 정리했고 그 즈음 모은 돈을 남편과 의기투합해 새로운 분야의 일을 막 시작했던 참이었습니다. 신도시 쪽에 꽤나 괜찮은 호텔을 인수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이야 원래 경험이 있었지만 저는 처음이니 거의 매일 호텔로 출근 도장을 찍으며 남편 일을 돕느라 바빴어요. 그러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다시는 만나지 않을 줄만 알았던 인간들을 만나게 된 거죠. 바로 이혼한 전 남편과 그 사람 엄마를 뜻하지 않게 재회하게 된 겁니다. 우리 호텔은 연회장이 있어서 가족 행사로 인기가 꽤나 있는 곳입니다. 그날 우리 호텔에서 행사가 오전 오후로 스케줄이 많았어요. 그날 제가 호텔 로비를 바쁘게 오가고 있을 때 누군가 제 팔을 붙들더라고요. 저는 호텔 이용하는 고객이 저를 붙잡는 줄 알고 웃으면서 대응했어요. 당연히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죠. 그런데 저를 붙잡은 사람 얼굴을 보고 저는 차갑게 굳고 말았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30년이 지나도 알아볼 얼굴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나를 이혼하게 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혹시나 해서 얼굴 보려고 붙잡았더니 네가 맞는구나. 지연 엄마, 너 지연 엄마 맞지? 저는 전 시어머니의 팔을 세차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네, 저 지연 엄마 맞아요. 어쩜 이런 곳에서 만나네요. 근데 어머니도 세월은 못 피하셨나 봐요. 많이 늙으셔서 저 깜짝 놀랐네요. 싹퉁바가지 없게 말하는 건 20년이 지나도 여전하구나. 너 도대체 뭐냐? 너 보자마자 나는 알아봤고 놀라서 붙잡은 거야. 너 설마 우리 식구들한테 해코지하려고 여기 온 거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코지라뇨. 호텔에 볼일 있어서 오신 거면 볼일이나 보고 가세요. 저도 바쁘니 모른 척하고 지나치시죠. 뭐? 웃기지 말어. 네가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연이한테 나름 죄를 지었다면 그 값은 치렀어.
네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깽판 칠 이유가 없으니 내 아들 눈에 띄기 전에 나가라. 너 나 오늘 칠순잔치 이 호텔에 산다는 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큰 소리 내기 전에 썩 나가. 나온 참, 제가 뭘 어쩐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 저는 전 시모의 오해가 가소로웠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제가 호텔에 자기 칠순잔치를 방해하려고 20년이 지나서 나타난 걸로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더군요. 웃긴 건 거짓말처럼 전 남편도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를 보더니만 자기 엄마보다 더 놀라더군요. 제가 이곳에 나타난 걸 자기 가족들 행사 망치려는 의도로 생각하고 저를 손으로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뭐야, 지연 엄마. 여기 우리 엄마 잔치하는 거 알고 왔어? 다른 가족들 오기 전에 빨리 이 호텔에서 나가. 20년이나 지난 일로 왜 이래? 설마 내가 지연이 양육비 안 줘서 앙심 품고 이래? 뭐? 기가 차서 정말. 사람 말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무슨 짓이야? 남편은 혹시 재혼한 상간녀가 이 광경을 볼까봐 노심초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전 시모는 그 와중에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지나가는 호텔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이보세요. 거기 이 호텔 직원 맞죠? 큰 소리가 나자 놀란 직원이 달려와 저와 전 시모를 어리둥절한 얼굴로 보더라고요. 저는 기막힌 표정으로 그 여자가 뭔 소리를 하나 봤죠. 전 시모는 직원에게 짜증을 부리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보세요. 여기 이 여자 당장 내쫓아요. 내가 오늘 여기서 우리 자식들하고 칠순잔치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런 방해꾼이 나타나서 내 잔치를 망칠 뻔했네. 아이 뭐하고 그렇게 멀뚱히 서 있어요. 이 여자 내가 아는 여자니까 당장 내쫓으라고요. 그래요. 호텔 책임자 좀 당장 불러줘요. 우리 가족 행사를 왜 이런 여자가 알고 있는 건지 내 단단히 따져볼 테니까. 하지만 호텔 직원은 절대로 저를 내쫓을 수가 없죠. 직원은 잔뜩 당황한 얼굴로 전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누구를 내쫓으라는 건지 여기 서 계신 이분은 제가 도저히 내쫓을 수 있는 분이 아닌데요. 그리고 호텔 책임자라면 지금 이분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모님이 이 호텔 대표님 배우자이고 공동 대표시거든요. 그러자 전 남편과 시모는 조금 전 직원에게 삿대질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잔뜩 얼어붙어서는 반문했죠. 뭐라고요? 여기 이 여자가 호텔 책임자라고요? 네, 여기 이분이 대표님이세요. 무슨 일인지 저는 모르지만 지금 단단히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대표님을 내쫓을 수는 없는 일이죠. 저희 대표님 호텔이니 소란 피우시는 고객님께서 사과를 하셔야겠네요. 그럼 전 이만. 직원은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곤 다급하게 불편한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당황스러워하는 사람은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네가 이 호텔 주인이라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는 상황이야? 애까지 딸린 년이 어디 돈 많은 남자한테 제치자리라도 얻은 거지? 전 시모는 제가 호텔 대표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 놈은 아무 말도 못하고 금붕어처럼 입만 뻥긋거리길래 제가 상황 정리를 해줬어요. 누가 누굴 쫓아낸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누군지 아셨죠? 이 호텔이 제 건데 제가 여기 있는 건 당연한 일이죠. 남의 집 잔치 망칠 생각 없으니까 즐겁게 잔치하시고 가세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 이제 돈도 있을 만큼 있고 아쉬울 거 없어. 양육비 그깟 푼돈 받을 생각 없으니 안심해. 행색을 보아하니 당신도 예전만 못한 듯 싶네. 살림에 잘 보탰어. 아참, 그 집 귀한 아들은 잘 키우고 있나 봐. 우리 지연이는 이제 대학 졸업해서 유학 준비하는데. 뭐? 유학? 당신 내 딸한테 설마 의붓아빠 만들어준 거야? 바람 피우고 전처 내쫓은 인간이 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감히 내 딸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 내 호텔에서 칠순인지 뭔지 하고 싶으면 조용히 입 닫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왜 상대방에게 가장 큰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거라죠? 저는 전 남편과 시모가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 자체로 통쾌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날 모르긴 몰라도 전 시모의 칠수는 그리 즐겁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성공한 것도 모자라 재혼했다는 사실이 아마 두 모자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을 테니까요. 그 집 식구들은 하필 많은 호텔 중에 왜 내가 남편과 운영하는 곳에 와서 칠순잔치를 한 걸까요? 20년 전 억울한 일을 갖게 해주려는 하늘의 이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세상 돌고 돈다는 진리를 저는 다시금 믿게 되었죠. 그 후 이상하게도 저는 예전 결혼 생활을 떠올려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어요. 전 남편과 시모는 아차 싶은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나 호텔에서 전 시가 식구들을 마주친 일을 잊었을 무렵 한 번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호텔에 전 시모와 전 남편이 같이 찾아와 황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전 남편 놈은 재혼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여자가 아들을 놓고 다른 놈하고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더군요. 거기에 상심해서 사업도 망했다고요. 제가 망했다는 사람이 호텔에서 어머니 칠순잔치를 하느냐고 쏘아붙였더니만 그때 칠순잔치는 둘째 셋째 아들이 돈 합쳐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호텔에 일자리를 달랍니다. 내가 청소 하나는 아주 잘해. 그리고 우리가 한때는 가족 아니었니? 예정 생각해서 나한테 일 좀 줘. 여기 지연 아빠도 부탁 좀 하자. 아직 아들은 돈 들어갈 일이 구만리인데 평생 남의 밑에서 일 안 해본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일을 하겠어. 그래도 네 호텔이라면 여기서 괜찮을 듯 싶어 염치 불구하고 찾아왔어. 저기 지연 엄마, 우리 이혼할 때 내가 집을 줬잖아. 내가 안 주고 이혼할 수도 있었지만 당신 준 거야. 그럼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줘야지 싶다. 전 남편은 본인 입으로 말하면서도 염치가 없으니 역시나 또 자기 엄마 뒤에 숨어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절 찾아왔는지는 알겠지만요. 제가 미쳤어요? 전 남편이랑 현 남편을 같은 호텔에서 마주치게 하게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그때 나한테 집 안 줬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띄면 그때는 쫓아내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니 알아두시고요. 여기 김주임! 이 사람들 당장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저를 찾아와 일자리 달라는 소리하는 자체도 어이없었는데 얼마 후 우리 딸에게까지 전 남편이 찾아갔다는 말을 듣고 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은 자기 아빠는 물론 할머니 얼굴도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딸에게 전 남편이 돈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엄마가 모아놓은 돈 있으면 비밀로 하고 달라고 말이죠. 정말 미친 인간 아닙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아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엄마! 걱정 마. 아마 그 사람들 이제 다시는 못 올 거야. 뭐야? 그게 무슨 소리니? 너는 엄마한테 진작 연락하지 않고 왜 당하고 있었어? 아니지. 그 인간이 뭐래? 당하긴 누가 당해. 엄마 딸이 누구한테 당할 사람이야? 나는 나 낳아준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하거니와 아빠는 지금의 아빠 오직 하나뿐이라고 했어. 아저씨도 나 자식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양육비 한 푼 안 주지 않았냐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 우리 아빠에게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릴 거니 내 입으로 말하지 않게 꺼지시라고 했더니 꽁지 빠지게 도망치더라. 저는 혹시 몰라 남편에게 호텔에서 있었던 일부터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병호를 붙여주겠다고 난리법석이었는데 제가 전 남편의 치졸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죠. 다행히 자기 딸에게 개망신 당하고 나서는 더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네요. 저는 20년 전 이혼당하며 당했던 서름을 지금 잘 사는 걸로 그 인간들에게 되갚아 준 거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으나 결코 잘 살지 못한 그 집 식구들을 보니 인과응보는 있다 싶었네요. 저더러 미련하게 이혼했다, 왜 그리 바보 같냐 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번에 겪은 일을 통해 마음 한구석 남아있던 분했던 감정을 다 씻어버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행복할 테니까요. 구독자분들이 어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억울하게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한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전혀 억울해하지 않고 내 살 길을 찾아 열심히 사시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꼭 하늘이 응징을 한다고 말입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